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저희가 커피 우유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내친 김에 우유하고 유제품에 관한 것도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카페에서요, 우유는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자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면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우유에 대해서 간과하고 가요, 사실. 저도 제가 17년 전에 카페를 처음 열었으니까, 18년 전에 처음 열었으니까, 그때도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우유 잘 몰랐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생각보다 이 카페 운영에 있어서요, 커피 맛을 좌우할 수 있다는 그 생각보다, 그것보다 사실은 가격적으로 저렴한 것에만 치중을 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우유가 있고요. 제가 이제 앞에서 아까 말했었던 아이슈페너를 비롯해서 이제 과거에 카페의 단골 메뉴였던 꼭 있었던 휘핑이 올라간 카페 모카, 그다음 카라멜 라떼, 이렇게 크림을 사용한 메뉴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우유를 비롯해서요, 유제품을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야 카페의 메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프랜차이즈 폴바셋 있잖아요. 폴바셋이요, 한국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저는 진짜 가장 놀라웠었던 게 뭐였냐면 우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 물론 뭐 그때 잘 몰랐던, 그래서 막 커피하는 사람들만 아는 것 같은 그런 특권이었었던 뭐 리스트레토라든지 룽고라는 언어를요, 메뉴에 그게 딱 올라와 있는 것 자체도 사실 놀라웠는데, 그때 제가 그것보다 사실 더 놀라웠었던 거는 우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였었어요. 물론 이제 메일유업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온 프랜차이즈여서 그랬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마 제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유 맛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다르다,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상업적으로 풀었다라는 것에 아마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도 매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종 폴바셋을 잘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거보다 조금 약간 위치지마라고 뭐 제가 어디가 우선순위가 있다 없다라는 걸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취향이에요. 그래서 엔젤리너스 있잖아요. 엔젤리너스도요, 사실 2년 전부터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뭐 트렌드에 발맞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서비스를 몇 가지 이제 조용하겠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일반 우유랑 저지방 우유랑 유산균 우유, 뭐 두유,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선택해서 라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짜 이걸로 하겠다면서 막 신문에도 막 발표했을 때 제가 뭐 이런 거를 신문에 이제 인지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그때라도 할 수 있었던 거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매장에서 지금 우유를 선택을 할 수 있냐? 아니요,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저희가 저희 매장에 맞는 우유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소비자의 니즈는 굉장히 빠르게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프랜차이즈들은 발맞춰서 이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스타벅스는요, 두유에 대해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두유 라떼를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뭐 그거는 아주 옛날부터 할 수 있었던 거였었어요. 이렇게 제가 우유에 대해서 사실 수업을 여러분들을 하고만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했었어요. 이제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수업 중에서 우유 수업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유하고요, 건강에 대한 아주 유해성, 뭐 그다음에 기다 아니다, 뭐 이런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이 지금까지도 있다라는 거를 알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제가 막 유튜브 영상을 진짜 몇 시간을 봤거든요. 거의 몇 년 전 거부터 시작해 최근에 나온 것까지, 뭐 JTBC에서 뭐 논문을 쓴 그거에 대해서 요즘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교수님하고 서로 이제 막 논문을 주고받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해서 인터뷰까지 한 것까지 제가 되게 많이 봤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우유를 사실 생각을 해봤을 때요. 저 어렸을 때는 아니 사실 지금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 저 같은 어른들 그리고 저 위에 어른들은요. 그 우유가요. 완전 식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를 키우고 우유 많이 먹으면 키 크고 그다음에 골다공증도 예방한다. 그래서 이제 먹어라라고 그런 착한 음료, 착한 식품으로 저렴하면서도 쉽게 마실 수 있는 착한 음료라고 사실 알고 있었고요. 어렸을 때는 먹었어야 됐어요. 막 우유를 꼭 먹었고 항상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비했고 지금도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우유가요. 약간 뒤통수 맞은 것 같이 이게 그게 아니다. 오히려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뭐 그 장에 안 좋고 뭐 심지어는 암을 유발을 한다라는 그 학자들끼리요. 그리고 의사들끼리 서로 뭐 설왕설래하면서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잖아 하면서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막 보면서 생각을 저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렸었던 이제 그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손석희 사장이 나오는 그 JTBC의 그 영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논란을 일으킨 교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교수하고요 매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린 결론 거기서 내린 결론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 이제 공감하는 내용이긴 한데 인상적이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사실 공유를 좀 하면.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수가 이제 답변이 왔었을 때 한국인들은 그 소비하는 우유가 하루에 두세 잔 정도가 안 된다.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을 정도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 그 이상을 넘지 두세 잔이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의 소비가 안 되니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답변이 온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제 그 저도 하루에 두세 잔 안 먹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루에 뭐 일주일에 몇 잔 먹지?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가 넘지 않으면 별로 걱정할 것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별로 걱정 안 하고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절대로 먹지 말라는 의사들도 아직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뭐 먹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콩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뭐 진짜 뭐 채소 그 야채만 먹고 뭐 소처럼 살아야 되는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는 못 살고요. 저는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 먹고 뭐 그런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사실 즐거움이 뭐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저는 즐겁게 먹는 게 건강하다라고 사실 생각해요. 그래서 우유를 조금 저희가 좀 분류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우유를 분류하는 책들을 제가 좀 자세히 좀 봤어요. 그런데요, 우유가요,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과 제가 사실 축산학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맛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건강함,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카페 메뉴의 어울림 뭐 이런 거를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 싶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축산적으로 얘가 뭐 어떤 과정이다 이런 건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유 사러 가면요, 마트에 가면요, 뭐 마트의 그 섹션 자체에 우유가 정말 많은 우유 종류가 있고요,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쯤 꼼꼼하게 이렇게 보고서 좀 산 적 있나요? 뭐 이게 뭐가 들어있지? 뭐 여기 뭐 우유 성분표에 뭐 이렇게 들어있는 거 뭐 이렇게 좀 꼼꼼하게 본 적 있나요?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고요. 저는 제일 먼저 가서 사실 좋아하는 우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가격 세일을 하나 안 하나 이걸 제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뭐 1대1 같은 제품 있잖아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1대1 하는 제품들이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면 이제 좀 넘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 그 브랜드나 그런 선호하는 그 우유 중에 세일하는 걸 사실 좀 먼저 보죠.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저 아닌데요. 저는 제가 사고 싶은 것만 사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엄마들은 아마 또 다른 생각을, 아마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요즘 사실 엄마들은요, 뭐 우유 한 잔 건강하게 마셔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유기농 제품, 아주 비싼 유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유제품들을요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시는 분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우유 설명하면서 많은 회사들을 홈페이지를 사실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게 뭔지, 그리고 니네들이 자랑하고 있는 거가 뭔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우유 회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유 회사 몇 개를 사실 들어가서 보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좀 깔끔하게 좀 정리되어 있고 롤모델 되는 게 조금 약간 이렇게 사적이긴 하지만 폴바셋을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폴바셋의 그 첫 번째의 임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폴바셋의 모 회사인 메일유업의 우유들을 사실 조금 이렇게 많이 서치를 하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비교적 이렇게 정보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테트라팩이라든지 이런 포장재까지도 굉장히 좀 앞서가는 면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우유를 아직 쓰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여기 남산 매장은 서울우유를 쓰고 있고, 제 광명 매장은 메일우유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메일유업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고, 물론 오늘 설명을 할 때도 메일유업 제품뿐만 아니라 서울우유 제품도 이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제가 관계자는 아니에요. 저는 메일유업한테 돈도 안 받았고요. 그냥 저는 오히려 돈을 많이 주고서 매일 광명 매장에서 굉장히 많은 우유를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돈 받은 사람 아니니까 야, 너 왜 메일유업 선전해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한테 조용히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요, 우유가 워낙 다양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슘, 비타민 이런 성분들을 막 강화해요. 그래서 칼슘 우유, 비타민 우유, 뼈 칼슘 우유, 이런 그런 강화한 우유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가지고 우리 무슨 맛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 맛. 제가 옛날에 진짜 중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먹었던, 이렇게 테트라 삼각 비닐팩에 담겨져 있는 커피 우유 있잖아요. 서울우유 커피 우유. 커피 맛 우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딸기 맛 우유, 초코 맛 우유, 그 다음에 바나나 우유, 그런 우유, 그런 맛들의 우유들이 가양 우유죠. 사실 가양 우유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당 성분인 락토오즈 있잖아요. 그 락토오즈라는 성분을요, 소화를 잘 못해서 우유로만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유당불내증 환자라고 하는데요. 환자까지는 아니고요. 유당불내증을 가진 이제 소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유를 못 마셨던 어른들 있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러신데요. 그런 엄마들은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유당불내증을 불내증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우유가 좋은 제품이니까 먹어라, 마셔라 라는 의미로 해서 유당분해 우유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우유, 그 다음에 배가 안 아픈 우유, 이런 걸로 해서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해서 그런 우유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환원유라고 해가지고 우유인 듯 우유 아닌 듯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합 우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정말 나누려면요, 우유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카페에서 사용되는 우유를 중심으로만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서 사용되는 우유 중에 우선 마트에서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우유를 좀
볼게요. 그래서 마트에서 쉽게 보는 것 중에 이제 분류를 해보면 지방 함유량에 따라서 우유가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 그 분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 일반 CU, 그 다음에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뭐로? 지방 함유량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시는 그 일반 CU의 지방 함유량은요 3.4%에서 3.6 정도쯤 돼요. 근데 그래서 그 남양에서 옛날에 나온 우유 중에요 3.4 우유 뭐 이런 우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우유 중에 뭐 3.6을 그 이렇게 써져 있는 우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메일유업에 3.6 우유가 있어요. 메일유업 오리지널 3.6 우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뭐의 함유량이냐? 이게 바깥으로 써져 있는 거가 지방 함유량을 내는 거죠. 이게 왜 나와 있어요? 다른 거 단백질도 있고 뭐 비타민도 예를 들면 완전식품이라고 했으니까 5대 영양소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적지 않고 앞에 떡하니 3.6이라고 적어져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맛에 굉장한 차이점이 일반인들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 CU에 이제 해당이 돼요. 3.4에서 3.6 정도 되는 게 뭐 요즘 그 우유의 건강 유무가 건강하다 안 하다 뭐 이런 것도 논란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 논란되는 게 그 포장재에 대한 논의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우유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이제 케이블탑이라고 불려지는 우유팩인데 이게 실제로 조금 덜 안전하다. 그래서 그 세균에 대해서 오염될 여지가 좀 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안전한 포장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두꺼운 재질의 우리가 보통 테트라팩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재질이 있어요. 뭐 이렇게 햇볕도 잘 투과되지 않고 굉장히 두껍고 안전한 팩이다라고 하는 좀 비싼 팩인데 그 이렇게 딱딱한 팩이 있어요. 그 프레시 테트라팩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들도 그 논란 중에 다른 논란 중에 하나로 그 많이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어쨌든요, 일반 그 우유, 우리가 이제 일반 CU는요, 지방 함유량이 높을수록요, 고소하고 단맛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카페에서 특히 이제 아이스로 사용하기에는요, 이런 제품들이 정말 유리해요. 그래서 서울우유에서는요, 바리스타 밀크라고 해서 따로 우유가 또 나와요. 약간 이렇게 갈색의 우유가 사실 나오는데요. 이 제품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바리스타들의 그 스팀, 라떼 스팀을 위해서 뭐 최적화된 우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 제품이 뭐 다른 거는 다 거의 다 비슷하고요. 뭐가 특별하게 차이가 나냐면요. 이 우유의 그 지방 함유량이요. 100ml당 4g이에요. 제가 아까 그 일반은 지방 함유량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3.4에서 3.6g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4g이에요. 근데 이 0.4g에서 0.6g 정도가 차이 나는 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이제 보통 카페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그 밀크마스터라고 해서 업장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업장용 밀크거든요. 서울우유에서 나오는 업장용 밀크가 이제 밀크마스터인데요. 이 밀크마스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3.4에서 3.6%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 바리스타 밀크는 그 100ml당 4g이니까 지방 함유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지방 함유량이 이렇게 왜 많을 수 있냐면요. 제가 앞에서 플랫 화이트 설명하면서 그 호주 캔버라 지역의 카페들이요. 젖소의 지방 함유량이 달라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 이번에는 저기 젖소 함유량이 지금은 플랫 화이트 시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간판에 적어가지고 그게 이제 플랫 화이트가 됐다라는 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의 하나인데요. 한국도요, 그 소를 기르는 지역마다 특히 또 여름과 겨울이 지방 함유량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 함유량이 차이가 날 때 우유를 어떨 때 마시면 맛있고 어떨 때 마시면 좀 싱겁고 어떨 때 마시면 좀
마실 때마다 좀 다르다라고 고객들이 자꾸 느끼니까 그게 0.2g인데도 굉장히 느끼거든요, 사실. 그래서 느끼니까 뭐라 어떻게 했냐면 표준화 우유라고 해가지고요. 지방 함유량을 그냥 아주 일정하게 3.6으로 잡는 거예요. 3.4로 낮아지면 지방을 조금 더 집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3.8까지 올라가면, 뭐 겨울이면 그걸 약간 빼가지고 모자른 거를 조금 더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 우유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우유가 맛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를 이제 표준화 우유라고 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어디 우유라고 했어? 뭐 이렇게 바깥에 써져 있는 거 3.4, 3.6 이렇게 적혀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3.6으로 적혀져 있는 우유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메일유업의 오리지널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정하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뭐 항상 소비자들이 먹을 때 일정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요. 업장에서 판매할 때는 업장에서 특히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분은 나는 메일우유 아니면 안 쓴다라는 분들도 사실 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러한 장점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런 오리지널 제품, 오리지널 3.6 같이 이렇게 일반 시우 말고요. 여기에서 지방을 조금 더 줄인 저지방 우유가 있어요. 의사들은 보니까 뭐 대부분 저지방 우유를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맛있는 우유 마시고 싶어요. 한때 막 저지방 우유 이게 살찌는 거 두려워가지고 저지방 우유 마셨던 적도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유를 어쩌다가 마신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3잔 미만으로 마시는데, 내가 뭐 맛있는 우유 마셔야지 하면서 저는 사실 맛있는 우유 사서 마시는데, 저지방 우유는요, 지방의 함유량이 100ml당 1g이냐, 뭐 2g이냐, 뭐 이런 것들로 조절을 해가지고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저지방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지방을 조금 낮췄다 해서 뭐 반 정도 낮췄다 해서 뭐 저지방 우유로 한 가지 제품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마셔보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메일 우유를 사실 좀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우유는 얘가 뭐지? 죄송해요. 방송 사고가 있었네요. 무슨 우유냐면 1g짜리 우유를 이제 사왔어요. 그래서 저지방 1g짜리 우유를 사와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마셔서 저의 느낌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우유 지방을 낮춘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지방을 없앤 탈지 무지방 우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지방 우유는 말 그대로 지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무지방 우유를 사 보고요. 사실 진짜 몇 년 만에 제가 수업을 위해서 무지방 우유를 산 건데요. 제가 맨 처음에 무지방 우유 처음 마셨을 때는요, 우유에다가 물 탄 줄 알았어요. 더구나 1대1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싸다 그래서 샀는데요. 다 못 먹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 밍밍했고요. 뭐 색깔도 막 쌀 씻은 물이잖아요. 그리고 뭐 쌀 씻은 물 같이 뭐 희발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맛도 그렇고 싱겁고, 뭐 고소한 맛은 당연히 없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보통 이제 마시는 거죠. 그래서 카페에서 사용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우유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무지방 우유를 사용하는 카페가 있을까요? 뭐 저지방 우유 사용하는 데는 많이 있어도, 아까 엔젤리너스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요. 그래서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요거 우유 수업 거의 끝날 때쯤에요, 우유 시음을 좀 할 거예요. 메일 우유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이게 이제 테트라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일반 우유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뭐 케이블탑이라고 불려지는 우유하고 좀 다르게 생겼는데, 뭐 이 메일 우유하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3.6하고 그 다음에 저지방 우유 1%짜리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샀어요. 무지방 우유 이거 3개 테이스팅 할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카페에다가 그러니까 그 카페라떼를 만들어서 제가 매장에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지금 이걸 찍고 있기 때문에요. 카페라떼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사실 그 시음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제가 다시 뒤에 설명할 그 살균법에 따라서 하는 뭐 슬로우 밀크라고 해가지고 저온 살균 우유 이거랑요. 그 다음에 이거 그 유기농 우유까지 해가지고 유기농 우유인데 얘는요 그 멸균 우유예요. 그래서 멸균 우유까지 해서 제가 오늘 총 5가지의 우유를요 마셔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 마신 거에 대한 그 라떼 제가 그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오늘은 더치로 그 콜드브루 라떼를 해가지고 제가 시험을 좀 여러분들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아니고 제가 해보고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